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카드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정 마술사가 만든 마술 트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테크닉의 경우에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나 실제로 연습하고 사용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바로 엠슬리 카운트입니다. 카드 마술을 어느 정도 배우기 시작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엠슬리 카운트라는 기술인데요. 저는 이 기술이 사실상 모든 패키 트릭의 시작점이자 중심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카드만 혼자 앞면이고 나머지 3장은 뒷면인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엠슬리 카운트를 사용하면 관객한테는 4장 모두 뒷면 카드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장을 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한 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앞면 카드 3장 사이에 뒷면 카드 한 장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엠슬리 카운트를 사용하면 4장 모두 앞면 카드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뒷면은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같은 뒷면이 2번 보여도 관객이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면은 다르죠. 앞면 상태에서 엠슬리 카운트를 하게 되면 같은 카드가 2번 보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면 상태로 엠슬리 카운트를 할 때는 카드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카드를 사용한다면 6, 8, 9처럼 관객이 짧은 순간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아예 그림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JQK 같은요. 이런 그림 카드들은 관객이 언뜻 봤을 때는 중복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에 따라서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디테일을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 빨간 카드 2장과 검은 카드 1장 엠슬리 카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앞면 기준으로 검은 카드 1장은 탑에 두고 빨간 카드 2장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관객이 봤을 때 빨간색 카드가 3장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성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디테일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 연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엠슬리 카운트는 단순하게 4장 중에 한 장을 숨기는 기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4장처럼 세면서 특정 카드 한 장을 숨기는 기술이지만 응용하기에 따라서 3장의 카드를 4장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6장의 카드를 4장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여러 패키 트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폴 고든의 어메이징 포카드 트릭 이런 마술에서도 이 원리가 활용이 되는데요. 겉으로는 단순한 4장짜리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객이 생각하는 카드 수와 실제 카드 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엠슬리 카운트는 단순한 카운트 기술이 아니라 패키 트릭의 구조를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관객은 4장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술사가 관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준 거죠. 이게 엠슬리 카운트의 핵심입니다. 엠슬리 카운트를 처음 연습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지와 중지를 따로 쓰는 습관인데요. 처음 연습할 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카드를 끼우듯이 잡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연습하기가 쉽기는 해요. 카드가 안정적으로 걸리는 느낌도 있고 기술이 더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굳어지고 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엠슬리 카운트는 단순하게 이 기술 하나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에요. 조단 카운트라든지 타운샌드 카운트, 허먼 카운트,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카운트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엠슬리 카운트와 연결되는 동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가락 사용을 정확하게 잡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검지와 중지가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두 손가락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카드를 끼우는 식으로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후에 다른 카운트 기술을 배울 때 계속해서 삐걱거리게 돼요. 반대로 엠슬리 카운트를 제대로 익혀두면 다른 카운트 기술을 배울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엠슬리 카운트는 단순히 이 기술 하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배울 수많은 패킷 기술의 기본 손맛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엠슬리 카운트는 다른 기술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그라운드 엠슬리 카운트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엠슬리 카운트를 하게 되면 카드의 순서나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데 언더그라운드 엠슬리 카운트는 엠슬리 카운트 후에도
그대로 카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또 오메가 카운트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 기술은 3장의 카드를 5장처럼 잴 수 있는 카운트인데 이 역시 엠슬립 카운트에서 응용한 계열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보면 엠슬립 카운트가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엠슬립 카운트는 이 패키트릭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 마술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카운트 기술로 뻗어나가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엠슬립 카운트는 일반 카드만으로도 강력하지만 이 가프 카드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폴 고든의 홀리쉿이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제목이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이 알렉스 엠슬리의 포카드 트릭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마술입니다. 그리고 또 포카드 플러라는 마술도 있는데요. 이 마술은 트위스팅 에이스와 효과가 비슷한데 마지막에 반전 효과까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술들을 보면 엠슬립 카운트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카드를 숨기는 기술이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마술로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엠슬립 카운트는 관객이 패킷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프 카드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엠슬립 카운트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3번째 카드를 숨기는 기술이구나.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엠슬립 카운트의 더 중요한 의미는 관객한테 4장의 카드를 모두 확인했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술사가 카드 3장만 보여줍니다. 들고 있는 카드를. 그리고 몇 장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보여준 뒤에 숨겨뒀던 다른 색깔의 카드 한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카드가 다른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객은 이걸 보면서 과연 신기해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다른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즉, 관객이 처음 상태를 확실히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도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엠슬립 카운트를 사용해서 관객한테 4장의 카드를 모두 보여준 것 같은 인식을 줍니다. 관객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방금 4장의 카드를 다 확인했어. 전부 같은 색깔이었어. 이상한 건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카드 한 장을 관객 손 위에 마술사가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카드의 색깔만 바뀌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신기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관객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전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방금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게 엠슬립 카운트의 힘입니다. 엠슬립 카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하게 카드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관객한테 봤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비슷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숨긴다고 생각하면 마술사는 기술을 할 때 긴장하게 됩니다. 들키면 안 된다, 노출되면 안 된다, 톤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관객한테 어떤 인식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기술을 쓰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패킷은 정상이다. 방금 4장을 모두 확인했다. 숨겨진 건 없다. 이런 믿음들이 생긴 뒤에야 패킷 트릭의 마술 현상이 이제 효과가 강해지는 거죠. 카드가 뒤집히거나 사라지거나 뒷면의 색깔이 바뀌거나 카드의 위치가 바뀌는 효과는 모두 관객이 조금 전에 카드 상태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이 됩니다. 관객이 아까 그 카드 원래 저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관객이 아니 방금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렇게 느끼는 순간 마술의 효과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엠슬립 카운트는 카드 한 장을 감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이후에 이 마술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은 손끝에서 일어나지만 마술은 관객의 머릿속, 마음속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엠슬립 카운트는 바로 그 머릿속을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카드 마술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마술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카드 마술은 난이도의 폭이 정말로 넓거든요. 아주 쉬운 마술도 있고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마술도 많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셀프 워킹 카드 마술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더해서 도구로 만들어져 나온 카드 마술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테크닉을 익히지 않아도 충분히 마술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바쁜 직장인이나 혹은 가볍게 카드 마술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카드 마술에 기왕 관심을 가지셨다면 기왕이면 엠슬립 카운트 하나만큼은 꼭 익혀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마술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마술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슬립 카운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으로 보면 이해한 것 같고 설명을 들으면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에 익히고
실제 마술 안에서 사용해 보면 또 다른 카드 마술 세계가 열리게 만들 수 있어요. M3 카운트를 익히고 나면 마술을 보는 눈도 높아집니다. 특히 패킷 트릭을 볼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조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관객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확신을 심고 있는지, 왜 그 다음 현상이 강해지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M3 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카드 기술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술하다 야초였습니다.